이럴 거면 뮤지컬 54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이라는 회사의 대표 안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예.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딤프 해서 가서 보고 있어요. 왔다 갔다. 예. 딤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군요. 딤프 공연들 막 티켓 오픈되는 거 계속 나오던데 네. 관객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올해는 예년보다 좀 관객이 없는데 그죠? 홍보가 이게 5월에 이제 대구의 축제들을 다 모아서 했대요. 네. 그러면서 딤프만 홍보하기보다도 이게 엮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축제를 한꺼번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딤프가 주목이 덜 된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이게 그 딤프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문제인지 공연계 시장?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인데. 근데 통계로 보면 네. 총 합은 또 나쁘지 않아요. 그럼 되는 놈만 되는 거네. 그 뭐가 양이 많은 거겠죠? 공연의 건수가 많거나 예. 티켓 금액이 올랐으니까 네네. 이것도 이제 티켓 금액이 반영되는 올랐으니까는 거고. 그게 반영이 돼서 네. 매출 시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좋아요. 시장만 보면. 숫자로는 네, 총 합은 매출액 300억, 그러니까 월 300억 정도를 평균 찍었는데 올해 초반기에 거의 400억까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올해. 5천억 시장 될 수도 있겠네. 잘하면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가 올해 그럼 진짜 5천억 되는 거야? 그럼 뭐 이런. 어디 간 거예요 돈이 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기 예매처에서 예매 수수료 오른다고 얘기 들어서 네네.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매가 덜컥 돼버리면 2,000원 예매 수수료 또 내야 되고 이게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연스러워지게 될 거고 제작사는 재관람 할인율이나 이런 걸 준비할 때 예매 수수료까지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매 수수료만 해도 1,000원에서 2,000원이 2배 올랐으니까요. 문제죠 문제. 근데 왜 공연 예매 수수료만 올라요? 스포츠 이쪽은 안 오르고? 그랬대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올랐으면 그래 뭐 서버 증설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겠는데 공연 예매만 올랐어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매처 관계자가 없어서. 근데 그 예전에 우리 국장님이 저기 더 뮤지컬 소속 그리고 더 뮤지컬이 클립 서비스와 같이 네네. 사무실을 갖고 있었을 때 제가 오디에 있었을 때 네. 이제 그 공연 예매 시스템을 막 개발하려고 그렇죠. 자체 개발하려고 통합전 예. 그 공유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파크에서 사는 것과 티켓링크에서 사는 게 예. 자리가 이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통합해서 예. 어디에서 들어가던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겠죠.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사라. 예. 근데 이렇게 못 올리죠. 2,000원 올리면 인터파크 안 들어가죠. 이게 자리가 동일하면.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은 영화 예매나 스포츠 예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공연에 관련된 예매가 예매에 걸려져 있는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이 들어와도 VIP석, R석, S석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공연마다 다르고 또 어떤 공연은 그 좌석을 또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연은 무대 위에 좌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올리면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똑같냐? 안 그래요. 또 다 틀려. 또 공연마다. 할인율도 거기에 할인도 무슨 뭐 BC카드 할인 하나 딱 이것도 아니야. BC카드 할인 있어, 뭐 조기 예매 할인 있어, 프리뷰 할인 있어, 재관람 할인 있어, 장애 있는 분들도 할인 있고, 국가유공자 할인 있고 이것만 있어? 때 되면 타임세일에 때 되면은 또 무슨 뭐 200회 기념이라고 또 뭐 해. 이때마다 다 달라.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10% 20% 30%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건 특가에서 또 할인 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지지도 않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매 시스템들을 맞추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티켓 용지 같은 것도 제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연 예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CGV 영화관 예매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도 와서 이걸 하면 머리가 터지는 거죠. 네,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냥 예상. 그래서 왜 딴 데서 이런 시스템 잘 만든 사람이 공연판에 들어와서 그 제가 어디 있었을 때 예매 시스템 만들라고요? 그러면 와갖고 이건 간단하죠. 뭐 이렇게 탁탁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서 근데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요? 이것도 취소 수수료 이것도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공연 예매 수수료만 올린 이유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연 제작사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찾지 않는데 남들이 티켓 금액을 올리거나 재관람 할인율을 내리니까 나도 내려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또 그렇게 들어가면 이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니즈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시장을 잘 바라보고 금액 책정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PD님이랑 국장님이랑 한숨만 쉬시는데 그러니까 한숨이 쉬는 그 이유도 궁금해. 국장님은 왜 쉬었는지 모르겠고 우리 PD님은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재관람 할인율이 별로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쉰 것 같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고. 근데 국장님은 조금 다른 이유 아니에요? 국장님은 무조건 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싸면 좋죠. 저는 조금이라도 더 싸서 많이 보게 하는 진입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고 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내고항에서 한번 가줬으면 좋겠어요. 쇼노트를. 네. 시원하게 한번 50%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홍보 방법 아닌가요? 아닐걸요. 공연이 대박 나서 연장 공연을 할 수 있는 장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극장 환경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공연 회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리미티드니까. 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이 이미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이렇게 물건처럼 한없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이게 영화처럼 잘 되면은 막 영화에서 막 그 계속 개봉 일을 연장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PD님이 내 입을 빌어서 제작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하튼 티켓 금액 올라가는 거 이해합니다. 예매 수수료 올라가는 거 이건 솔직히 거의 이해 안 가지만 이해하는 척하고 잘 모르죠. 사실 그 내부 상황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 내 솔직한 마음 얘기하면 인터파크 이거 2,000원 올린다고 제작사에 상의 한마디라도 했냐고. 우리 공연 팔면서 네, 저 2,000원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먼저 근데 또 모르지? 우리 회사에 얘기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취소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이건 제작사들이랑 조금 더 좀 아쉽네요. 이게 인터파크에서 단독 판매로 요즘 엄청 영업을 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링크파크, 예스 모두 다 그런 영업을 띱니다. 요즘 더 강세는 아니고 항상 영업을 뛴다예요? 그거는 링크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공연 소개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얼마 전에 시작했고 공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빨리빨리 보셔야 되는 공연 뮤지컬 파리빵집 갖고 왔습니다. 6월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공연하고 공연 시간은 2시간이 채 안 되는 공연이고 제작사가 좀 라이브러리 컴퍼니. 왠지 들어봤었던 것 같은 네. 근데 사실은 생소한 그렇죠. 제작사죠. 네. 뭐 초기에 그 공연 관련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라이브러리 컴퍼니가 적극적으로 공연계에 뛰어들면서 최근에 올해 뭐 많은 창작진들에게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올해부터 많은 작품을 내보이는데 그 첫 작품이 파리빵집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올해 뭐 예정된 작품으로는 뭐 엔딩 노트 구로에다 히로까즈 작품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드는 엔딩 노트도 있고 엔딩 노트 예전에 했던 거 그거예요? 다른 작품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좀 다르고 또 연극도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준비 중이고 작은 아씨들 이건 했던 작품이에요. 제작사가 그 클래식 영화 음악 콘서트 많이 했었던 제작사더라고요. 이 라이브러리 컴퍼니 사실 그 뮤지컬 제작사 라이브가 있으니까 라이브도 있고 또 콘서트 쪽 하는 회사 중에 라이브 뭐 하는 회사도 또 있고 그 예전부터 해간에 들어왔었던 이게 영어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많이 좀 익숙한 것 같은데 공연에는 사실 아는 회사인가 그랬는데 잘 모르는 회사고 근데 이제 그 창작진들 계약을 해서 기사 릴리즈를 많이 해서 그게 좀 많이 그 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지금 호프 그 뭐야 강남 작가도 거기 들어가 있고 지금 라웨스트나 이거 하고 있는 김한솔 작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박천유 윌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 어쩌면 해피엔딩 그쪽 팀 그다음에 저 한정석 작가도 있고 그 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간다는 이제 뭐 만든다고 하면은 좀 관심 갖는 이런 작가 창작진들을 많이 계약을 해서 그리고 신진 작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김한솔 작가도 그렇고 김소라 작가라든가 아직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 15인 정도 그러니까요. 소속되어 있다고. 근데 여긴 제작까지도 매니지먼트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랑 그다음에 저기 뭐 네버엔딩 스토리 맞나? 네버엔딩 스토리는 이승철 노래잖아요.
네버엔딩 스토리 아닌가요? 그거는 오세혁 작가가 네버엔딩 플레이인가? 네버엔딩 플레이. 예. 그렇죠. 예. 네버엔딩 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세혁 작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작자 집단의 거기도 창작자 집단이잖아요. 네. 예. 근데 오세혁 작가는 거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오세혁 작가는 거기 대표예요. 그러니까요. 네. 대표면서 여길 들어가 있네. 네네. 그리고 김한솔 그 여러 작가들이 또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 네버엔딩 플레이는 또 그 박정아 작곡가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네. 근데 또 여기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창작진들의 왜 그 뭐죠? 국가 지원 사업에서만 선정이 되어야 자기 작품이 공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든 리딩까지는 해봐야 제작사들이랑 매칭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그 기대고 있었던 이 작곡가들한테는 좀 아주 숨통이 트이는 그런 제작사의 등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창작진들에게 이제 지원 사업 말고 네. 작품을 개발하고 그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생긴 거니까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죠. 창작진들에게는. 이게 제가 그 오늘 방송 녹음하기 전에 잠깐 예매처를 봤는데 그 백작이라는 공연, MJ 스타피쉬 공연. 이 공연이 또 예매율에서 거의 매진이고 아, 그래요? 네, 또 1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뮤지컬 좋아하시는 연극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사실 그 내가 최애하는 배우들의 공연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게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내가 좋아하는 제작사, 내가 좋아하는 창작 조합으로 공연을 선택하게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배우 섭외하는 것도 매니지먼트라는 얘기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작가 작곡가 얘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겠구나. 이제 제작자는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지금부터 글을 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요? 아니 그래서 진짜로 이 라이브러리 컴퍼니가 많은 작가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다른 제작사들이 우리 어떻게 제작하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그 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머리 아픈 부분인데 바람직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다 유니온 비슷한 게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그 로얄티 책정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상식선에서 배우 개런티도 극장 사이즈에 비해서 배우 개런티도 그 각 그 디자이너들의 금액도 그다음에 그 창작진들의 어떤 그 이 저작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게 어느 정도 딱 이게 그 규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작비도 산정하고 공연 기간도 산정하고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건 막 뭐 얘기할 때마다 막 바뀌고 막 천정부지로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뭐 내가 100 주겠어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저쪽에서는 200 준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도 임금이지만 그 이 공연 시장에 걸맞는 최대치의 이 캡도 좀 그 모자 씌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요것도 좀 정리가 되고 이런 시장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파리빵집. 저희 작품 얘기를 너무 파리빵집이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그 제작사가 첫 번째 만든 이제 공연이다, 뮤지컬이다. 그리고 이게 우란에서 먼저 작품 개발이 됐었고요. 그때 작품 좋다고 또 소문이 쫙 났고. 네네네. 우란에서 만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약간 수 있죠. 네. 연극은 명동예술극장, 뮤지컬은 우란이경, 막 이런 느낌. 네. 우란에서 이 작품을 개발했던 이제 제작 PD님이 라이브러리로 지금 본부장으로 가 있죠. 김 본부장. 키 크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웃는데 파리빵집 티켓 오픈하고 나서는 약간 웃음이 자본주의가 씌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이 공연 뭐 이제 처음 구란 때는 못 보셨고 이제 막 보신 분들은 배우분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고은정, 김대곤, 조형균 배우가 그 아버지. 아빠이자 또 젊었을 때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영준 역을 하고 있고 그 아들 성우 역에 성우 역에 김건우, 최우역 이 김건우 이 부분이 이제 그 더 글로리에 나왔던 실제로 그 대학로에서 연습했거든요. 명호잖아요, 명호. 명호야. 근데 이 배우 그 더 글로리에서 무섭고 약간 양아치 기질의 이런 걸 봤는데 대학로에서 이제 조형균, 김대곤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만났어요. 사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타 아우라가 보이더라고.
나 한 번 인사하고 내가 목요일 날 무슨 라이브로 하러 가나? 그때 잠깐 만났는데 네.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우연히 밥집에서 만났는데 나를 아는 채 해주더라고요. 그럼 된 사람 아닌가? 예. 그럼 이건 훌륭한 배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배우네. 예, 네. 훌륭한 배우죠. 크게 될 사람이네요. 예, 네. 이미 크게 됐지만 더 크게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여기 라이브러리 컴퍼니에서 이제 제작사에서 영상 클립을 이렇게 딱 맞아요, 공개했는데 근데 김건우 배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더글로리의 배우니까 뮤지컬인데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노래가 나쁘지 않으니까 다들 좀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공연 일정이 뭐가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미연 역의 엄마 임예진 한재아 배우. 빵집 주인이죠. 주원역. 국민섭, 김승용 배우가 이제 캐스트인데. 저는 공민섭 배우를 잘 몰랐고, 근데 이 김승용 배우 같은 사람이 1인 다역을 해주면 노래나 연기나 이런 거가 실력이 대단해야 이걸 소화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배우. 하여튼 뭐 캐스팅이 좋습니다. 네, 그 캐스팅 처음에 공개됐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다고 해야 되나? 작품 좋다는 거는 그전에 봤던 사람들 때문에 뭐 다 소문이 났었고 파리빵집 티켓 오픈한데 뭐 공식 공연 올라간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캐스팅 공개되고 우와 대박 뭐 이러면서 이제 보려고 했었고 티켓 금액이 사실 4명 나오는 뮤지컬 치고는 그리고 2시간 안 되는 공연 치고는 좀 비싼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공연 시작해서 공연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다 괜찮게 좋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공연의 소재나 이야기가 네. 작품이 뭐라고 안 좋다고 얘기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타임슬립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타임슬립이 무슨 뭐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타임슬립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유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뭐 부모와의 그 불화 네. 이해를 못하는 이렇게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갈등을 하다가 네. 아이가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네. 어린 시절로 가서 네. 그때 나와 똑같은 시절에 같은 고민하고 꿈을 꾸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그런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이해하는 구조의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옛날에 그 한밤의 세레나데라는 작품은 딸이 엄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고 네. 최근에 또 만든 것 중에 나를 닮은 여름이라는 MJ 플래닛에서 만든 작품도 있는데 네. 이것도 딸이 죽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엄마를 네. 엄마의 그 젊은 시절을 같이 보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작품은 나를 닮은 여름. 네.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아빠랑 아들 네. 아빠한테 이제 늘 불만이 있는 네. 거기도 이제 엄마가 먼저 이 파리빵집에서 이제 엄마가 먼저 네. 돌아가셨고 네. 원래 아버지랑 아들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랑 아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서로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랑 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공연을 보면서 아들들은 다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안 봐도 우린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 근데 그건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에이. 근데 하여튼 되게 제일 흥미로운 게 여기도 아버지를 잘 이해 못해요. 어머니가 있었으면 자기를 이해해줬어. 빵을 만들고 싶어하는 주인공인데 자꾸 스토리 얘기하게 되는데 스토리 섞어서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뭐. 네. 그 아들이 이게 파리 유학을 가고 싶어요. 네. 자기는. 근데 아버지는 막아요. 근데 왜 막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친구는. 그냥 여기서 너가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약간 꼰대처럼 구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있었으면 저 보내주셨을 거예요. 네. 그런 말까지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과거 이제 타임슬립을 통해서 엄마를 만나고 엄마도 안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 너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근데 아버지도 사실 똑같은 마음인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흥미로운 앞부분에서도 맨 이렇게 라면을 아버지가 계속 먹지도 않는데 라면 냄새만 풍기면서 끓여놔요. 그리고 나중에서도 끓여나는데 거기서 그 앞장면과 뒷부분 그걸 깨닫고 온 아들이 만나는 장면의 대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온도가 달라져요. 톤도 다 비슷한데 이제 서로 이해하니까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서 어떤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훈훈한 작품입니다. 네, 근데 서로 이해해도 표현 똑같아요. 한 1, 2년 지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늘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그랬었고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아버지라는 세대들은 항상 좀 이제 내가 이렇게 가봤으니까 뭐 해주는 거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이 우린 모두한테 다 있어서 지극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네, 같아서. 네. 이거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우리 아버지, 지금 저희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자식들하고 좀 같이 놀았고 네. 어느 정도 키우면서 같이 지내다가 공감대가 좀 있고 편한 아버지들이 좀 많은 편인데 과거의 아버지들은 아예 교육을 완전히 어머니한테 거의 일임하고 네. 그 스킨십이나 뭐 이런 접촉이 있는 아버지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다 시대가 만들어낸 상황에 열심히 산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시대는 네, 또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대가. 그렇죠. 세대가. 네. 근데 보면 저도 제가 아들이기도 하지만 딸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딸은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이렇게 들어와도 저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해서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살갑게 하고 위로해드리고. 아유,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이.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연의 자극적인 이제 그 요소 아니면은 나 무조건 한 번 더 봐야 돼. 나 감겼어. 막 이럴 만한 포인트를 이 짧은 공연 시간 내에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 공연의 숙제고 그렇다면 이 라이브러리 컴퍼니는 답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 기존의 제작사가 아니니까 좀 다른 형태의 어떤 무언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좀 공연을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쉽게 접근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럼 얘기는 쉽게 접근해서 보면 무조건 좋을 만한 얘기인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처음에, 아니에요. 네. 아버지 모시고 16만 원 내고 공연 보러 간다고?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냥 그런 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삼겹살에 소주 가족 한 잔. 할인 뭐 이런 거. 가족 할인 또 아유 가족 할인 있어요? 아니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이 공연의 성격, 파리빵집의 성격과 예전에 뭐 레미플라이 같은 공연 이런 공연들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티켓을 구매해서 보신 분들의 리뷰가 회자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연이 좀 알려지지. 말씀하시면서 줄거리 거의 대충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죠? 네. 그 타임슬립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로 아버지와 뗀뗀했던 아들이 타임슬립해서 아버지의 젊은 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막 시를 쓰고 첫사랑에 막 설레하고 고백도 못하고 그렇죠. 숫기 어린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사랑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좀 이해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였던 그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가 어느 순간 그 아들의 나이가 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하니까 이 상황 자체가 또 공연을 보는 관객들한테 굉장히 재미 요소가 되고 웃음이 있으니까 공연을 보는데 지루함이 없고 얘기는 또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때는 2085년 어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 중간중간에 몽클몽클해지면서 막판에 이런 신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공연이니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이고 그리고 무대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영상도 이쁘게 잘 쓰고. 근데 제가 이번에 공연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저번 초연 때 그 우란에서 했던 공연을 본 분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무대 회전에 초연 때는 무대를 턴테이블이 있었구나. 네네. 어떤 장면에서 회전을 시켰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턴테이블만 돌리는 게 아니라 턴테이블 위에 무대가 뭐 한 3개 구조 정도 돼서 이렇게 만약에 회전해서 보였던 거면 그거를 슬라이딩으로 해서 뒤에 있는 그 꽃밭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초연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다들 그 회전 무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옥탑방 고양이 얘기를 강의 같은 데 가서 많이 하는데 대극장 데스노트나 막 그 레미제라블 오페라 이런 거 막 어마무지한 무대가 막 쫙쫙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무대 장치의 변화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 옥탑방 고양이라는 200석밖에 안 되는 공연장에 옥탑방이 있는데 공연의 흐름상 1막 정도가 끝났을 때 옥탑이 한번 쫙 열리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대 전환이 그래 이게 무대 전체가 전환된 거니까 이 밖에 그러니까 옥탑방, 다락방이 옥탑방 같이 보이는 건물 외관에서 보던 이 옥탑방이 문이 내부가 딱 보이는 거니까. 아마 그 우란에서 했을 때도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했었으니까 이 회전 무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고 그 임팩트를 기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가서 보시는 수밖에.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호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네. 파리빵집 내용도 모르고 네. 그냥 갔어요. 네. 가서 봤는데 보다가 사실은 김건우 씨인지도 모르고 봤어요. 보다가 저 사람 누구지?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노래도 잘하고 넷플릭스 연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좀 꽤 많이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못 알아봤는데 되게 발성도 좋고 발음도 좋고 연기도 디테일하게 잘하고 네. 잘하시더라고요. 무대 연기를. 그러니까 게다가 팬텀싱어의 고은정 배우도 있고 네네. 제 4회인가 3회 김대곤 배우를 봤는데 네. 김대곤 배우를 제가 잘 몰랐어요. 아 대곤 배우 엄청 매력적인 배우더라고요. 아 이태원에서 술 잘 마시기로 소문난 배우. 아니 근데 되게 어눌하면서 네. 근데 되게 정이 가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 가는 아버지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참 저는 작업을 같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제가 왜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몇 번 만나서 술도 한잔 마시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좋고 누가 봐도 연기 되게 잘할 것 같은. 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우란에서 했을 때 했었던 임철수 배우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연기 잘할 것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고 그 3회인가 4회인가 한국 뮤지컬 시상식에 실안으로 남자 주연상을 받았던 우리 조용균 배우가 또 공연을 하고 있고. 네. 전 조용균 배우 목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명품이죠, 명품. 목소리. 조용균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왜 나랑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할 연기가 네. 없죠. 제가 제 기억에 난쟁이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살리에르 끝나고 난쟁이들인가 뭐 이렇게 붙었어요. 살리에르에서 쓰는 목소리와 난쟁이들에서 쓰는 목소리가 너무 다르고 진지할 때 매력적이고 목소리 호소력 있고 노래 기가 막히고 네, 마스크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와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배우인데 공연하고 있는 점점 잘생겨 보이죠. 네, 공연하고 있으면 점점 잘생겨 보이는. 그리고 이번에 이프덴 봤을 때는 네. 나올 때부터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운동도 했다니까요. 엄청 몸이 좋아요. 네, 그 청청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도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지아 배우 또 보통 사람입니까? 네. 다 얘기해야 되나? 여하튼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좀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제작사도 이 공연 혹시 공연 중간에 좀 이거 힘든데 싶으면 이럴 거면 뮤지컬 여기를 한번 나와서 이게 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네. 섭외 중입니다. 네. 예. 6월 말까지 하니까 충분히. 네. 근데 이럴 거면 뮤지컬은 또 녹음이니까 빨리 나오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안 되시면 해공도 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읽을게요. 네. 무대가 정말 예뻐요. 돈 쓴 티 팍팍 납니다. 뒷열에서 보면 무대가 한눈에 보여서 더 좋아요. 넘버도 좋고 연기도 좋고 드립도 웃겨요. 제목만 보고 대체 무슨 내용일까? 파리바게트에서 협찬했나 궁금했는데 오열하고 나왔습니다. 공연 기간 짧으니까 빨리 보러 가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예. 관객 메밀꽃입니다. 본인 중간에 관객들한테 메밀꽃이다 이래서 그럼 메밀꽃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관객들 부르는 그 공연들마다의 애칭 같은 건데. 예. 관객 메밀꽃입니다. 영업하려고 후기 남겨요. 잔잔하고 아름다우며 배우들 합도 좋고 무대도 좋은 극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지하철 노선도 나올 때 회화역은 안 나와요. 4호선 노선도에 회화역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회화역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넘버가 중독성 있습니다. 파리빵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꼭 보세요. 이 부분은 빨리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어느 회의인가 뭐 이렇게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지금 젊은 분들은 대학로라는 명칭이 낯설다고. 그래요? 회화역. 회화역? 예.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말요? 정말 막 그랬었는데 아닌가요? 피디님은 익숙하죠. 네. 피디님 젊은 세대인가요? 어떤가요? 피디님은 우리한테 보면 젊은 세대인데 지금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회화역이 그냥 그들에게는 익숙하대요. 근데 대학로라는 그 길 명칭이 그 종로구에 있는 우리 대학로 해화역 여기만 대학로가 아니라
대구에도 있나? 뭐 그러고 전국에 몇 개 있어요. 그 저번에 웰컴 대학로 할 때 보니까. 근데 이 대학로라는 명칭은 꽤 오랫동안 만들어져서 그리고 대학로라고 지칭하는 이 구역이 네. 점점 좁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화사거리에서 헤아 로타리까지 대학로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저기 종로 5가까지 넘어갔었고 그 전엔 더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든 거지. 그럼 대학로는 사실 그 어떤 행정구역적인 것보다 되게 상징적인 명칭이잖아요. 공연 많이 하는 어떤 거.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꽤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대학로에 계시는 소극장 협회나 뭐 문체부나 뭐 이런 쪽에다가 제안해서 해화역 가로치고 대학로라고 4호선에다가도 표시하고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 나왔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 광고에도 막 뭐 버스 같은 거 다음 역은 해화역 뮤지컬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해화역에서 뭐 이런 거 광고 한단 말이에요. 라디오 광고 많이 하자.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광고비 좀 받아야 광고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해줄게요. 해공할 때. 자, 이렇습니다. 공연 그 세종 S 안 가보신 분들 뭐 다른 공연 이 공연장 생기고 많이 공연했는데 안 가보신 분들 공연장 쾌적하기도 하고 매우 쾌적하죠. 그리고 그 광화문이 지금 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광화문 놀기 좋습니다. 그 광장에도 놀기 밤에 나오면 놀기 좋고 네. 조금 걸어가서 광화문 뒤쪽에 가면 그 공원 거기도 다 개방해서 놀기 좋고 지금 6월 중순 되면 이제 올해 엄청 더울 거라고 얘기 나오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그러는데 날씨 좋을 때 공연장 가셔서 공연 보시고 산책하기도 편하고 그 앞에 막 분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의자들을 좀 놔서 네. 광화문 광장에 네. 커피 사셔가지고 음료수 가져가셔가지고 밖에서 그냥 분수 물 나오는 거 보면서 멍 때리면 국장님 무슨 서울시에서 나오셨어요? 저번에 아니 시청 앞에서 거기 정통 거기 갈 때도 세시극장 갈 때도 거기 미리 가서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그거 보라 그러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저는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네. 그 사무실을 잘 안 가요. 네.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월세를 내나 막 이런 생각 하는데 네. 그래도 거의 진짜 안 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이제 움직이는 사무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에서 헤맬 때가 좀 많은데 좋은 데 있으면 그냥 어디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 맞아요, 때리고 맞아요. 이러기 좋아요. 아까 잠깐 그 티켓 금액 얘기하면서 약간 이게 사치품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티켓 금액이 사치가 아니라 공연을 본다는 날로 정해지면 그 날짜의 앞뒤 시간을 써서 본인의 삶에 이렇게 사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 또 팁을 주세요. 드리면 네. 거기 그 세종 S 공연장에서 쭉 세문안교회인가? 세문안교회? 네. 정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아, 예. 참 걷기 좋은 길이고요. 예, 길 예. 예쁘고 거기에 맛있는 집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동까지 가서 네. 정동 산책길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더 더워지면 약간 좀 힘들겠지만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공연 보시고 산책도 하고 정동 3시까지 가셔서 그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겠지만 파리빵집 보고 나서 네. 근처에 빵 하나 사서 네. 아메리카노 하나 사갖고 먹으면서 되게 좋습니다. 네. 거기 산책하기에. 예. 네. 지금까지 뮤지컬 파리빵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기세중 배우의 데뷔 후 1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정진이 열립니다. 제목이 콘서트 제목이 정진인 거예요? 그러네요. 세중 배우 이 제목 정할 때 앞으로 만나서 회의를 좀 하고 정합시다. 예, 6월 16일하고 17일 베가마트홀에서 100분간 진행되고요. 티켓은 99,000원입니다. 오, 싸지 않네. 세중 배우가 이 그 1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콘서트를 했었었는데 이해랑에서 하고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첫 콘서트는 아니고 단독. 그러니까 단독 콘서트.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거 했었는데 굉장히 구성도 그렇고 세중 배우가 노래를 부르면 그 제가 바로 옆에서 실제 노래 부르는 걸 들었던 사람 중에서는 성량이 어마어마해요. 이 뭐 노래를 허벅지로 부르는지 하여간에 예. 세중 배우 참 매력 있는 배우라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단독 아까는 10주년인데 이번엔 그 2배 정동아 배우의 20주년 단독 콘서트 소식이 또 있습니다. 동아 20주년 됐어. 6월 28일과 29일 같은 공연장이네요.
28일과 29일 베가마트홀에서 120분간 열리고요. 20년의 시간을 무대 위에 오롯이 담아내는 동화같이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좌석 구분했네요. R석 88,000원, S석 66,000원이고 아까 기세중 배우는 인터파크, 정동아 배우는 예스입니다. 예스24에서 판매한다니까 보러 가주시고 정동아 배우 뭐 했었던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네. 했었던 작품의 노래 한 곡씩만 불러도 시간 충분히 120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난쟁이들 부를 거니? 동아야? 최우승 배우의 첫 번째 팬미팅 여름날의 추억 소식도 있습니다. 예, 7월 2일 날 오후 2시 청담 예인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근데 폼님픽이 뭔가? 폼님픽에 성공한 선착. 이게 네이버나 구글 폼을 선착순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듯이. 네. 근데 무려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와, 엄청나네요. 3시간 동안이면은 뭐 제가 혼자서 방송할 때도 3시간 충분히 해봐서 아는데 예, 주저리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생각나는 것마다 다 얘기하고 있으면 예. 근데 이제 여름날의 추억 이거 팬미팅이니까 이거는 단독 콘서트가 아니라 팬미팅이니까 팬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추억에 관련된 그 배우로서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은 호승 배우가 뭐 그 팬들한테 찐 팬들한테만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게스트 같은 것도 있겠죠? 현승을 예상합니다. 김대현 배우랑 정성일 배우 아. 세 분이 이제 현승일이시니까. 그 저기 그 황민수 저 문경초 이런 사람들처럼 몰래 온 손님 뭐 이런 거 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약간 그 변조해 갖고 약간 뒷담화 이렇게 앞담화 이런 거 하고 호승이는요 이러면서 이런 거 하고 재밌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대학로 소식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